오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상승이 1명, 하락이 2명, 보합이 2명입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오리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CS 베어링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방산주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GS건설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하락장 예상하면서 자동차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원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업종별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전략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코스피 지수 증시는 2,500선에서 계속 횡보 중이죠. 2,580까지 상승했던 지수가 조정 구간을 좀 거쳤는데 또 만기일 영향도 있고요. 미국도 사실은 이제 보시면은 빅테크 종목 몇 개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애플이라든지 구글, 엔비디아,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 이제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관련 또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만 올라가고 있는데요. 차별화가 상당히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EU 나스닥의 이 종목들은 신고가를 갈 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은 이상하게 그런 종목들처럼 좀 힘이 있는 쪽이 없어요. 저는 이제 자동차 업종이나 또 제가 말씀드렸던 네옴시티 관련주들이나 현대인프라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과거부터 말씀드렸던 비올이라든지 이런 개별 종목 몇 개를 제외하고는 특히 요즘에 또 2차 전지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에코프로 같은 회사들이 예전에 10,000원이었는데 80만 원을 갔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죠. 자, 자연스러운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어쨌건 그런 종목들이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닥의 하방 압력이 좀 강하다.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저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되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또한 또 돈 가치의 하락으로 있어서 저는 좀 우량주는 이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좀 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장 전략 말씀을 들어봤고요. 다음은 이창환 부장님. 자, 지금 어제 보면은 막판에 2차 전지 관련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동채 회장의 구속 여부 때문인 것 같은데 2차 전지주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제 MSCI 지수 발표도 했는데 이게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편입이 되고 에코프로와 금양은 이제 편입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오늘까지 반영이 되면은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갭상승 나오고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이제 여기 MSCI 편입 불발된 것까지 합쳐서 오늘 이제 시가 하락이 나올 것 같고요. 요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되는 과정은 좀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예전에 1심 때도 이동철 회장 그때는 이제 집행유예였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다시 전고주가 회복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렸으니까 이것도 이번에도 좀 그런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기업 가치에 대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노리시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게 무서워서 매도하신 분들이 그런 것들이 소화가 되고 나면은 조정은 단기 조정으로 그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약세 자체가 지금 코스닥 지수 전반을 끌어내리고 2차 전지와의 코스닥 간의 연관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가 반등하지 못하면 코스닥 지수 돌아서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서 2차 전지가 그래도 시들어도 타옵션들을 같이 받쳐줄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은 2차 전지 섹터의 반등 없이는 쉽지 않다라는 것들이 어제도 다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등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또 어제 장마감의 YG엔터 어닝 서프라이즈 나타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세론이 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고요. 옵션 만기라든가 이제 부채한도 협상을 좀 진행 중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방도 좀 제한도 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 이벤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부채한도 협상 마감 전까지는 어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크지 않을 수 있어서 지수 자체는 크게 못 간다고 보시면서 보수적 대응하시더라도 2차 전지 섹터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최근에 고점 대비 하락이 대폭 가파르게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보유 관점에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동채 회장의 구속이 기업 가치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네. 오늘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도 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하나, 오리콤이라는 종목인데, 그 당시 한 16,000원에서 좀 17,700원까지 좀 올랐습니다. 자, 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저는, 어떠한 이제 돈의 흐름에 엮인 테마들이 한 큰 테마는 이제 좀, 상투권에서 좀 조정을 주고 있고, 새로운 테마가 이제 올라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 이제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또한 이제, 요 테마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정치 관련 주도 이렇게 좀 엮일 수도 있는 건데,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종목명이 오리콤이고요. 이 오리콤 명승부사 오픈 채팅방에서도, 4월달이죠. 4월달 좀 말씀드리고 나서, 상한가를 한번 간 이후 기간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 목표치는 저는 3만 원까지 가는 차트의 상승 수치가 나온다라고 일목이나 또 차트적인 그림에서 그렇게 목표치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요. 자세한 설명은 저의 이제 오픈 채팅방이죠. 오픈 채팅방에서 또 한 2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차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들을 좀 조언을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리콤 관심 종목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장기 목표가 3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창훈 부장님. 네, CS 베어링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이제 CS 베어링과 이제 CS 윈드가 좀 강한 모습이었는데, 그 CS 베어링 같은 경우도 지금 IRA법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IRA법으로 인해서 지금 그 미국의 특히 해상폭력 쪽이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수혜가 클 수 있는데, 동사가 이제 주로 그전에는 육상폭력에 들어가는 베어링을 생산했다 그러면은 2024년부터는 그 해상폭력에 들어가는 베어링을 본격 양산이 들어가는데요. 이 해상폭력에 들어가는 터빈이 계속 대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단가의 ASP가 지금 상승이 크고, 그리고 마진이 좋습니다. 육상폭력보다 해상폭력도 자체가 지금 워낙 마진이 좋아서 미국 시장 자체가 이제 육상보다는 해상폭력 쪽으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CS 베어링이 여기에 대한 그 수혜가 좀 분명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실적 선언도를 하고 내년도에 실적 점검을 하는데, 어제 그 CS 윈드 실적이랑 이게 보면은 그 네이버 그 컨센서스보다 좀 1년치를 땡겨서 실적 추정을 증권사들이 한 걸 봤을 때 CS 베어링도 비쌀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CS 베어링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최근 주가 흐름이 11,000원 밑에서는 매수 들어오고 13,000원 넘어가면은 단기 차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시고, 증권사 목표치 상단이 14,000원인데 한 13,000원과 14,000원 정도 사이 도달하면은 거기서는 보다 차익 노려보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S 베어링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